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오청원 선생이랑 판전영남 사이의 첫 3번기 제1국입니다. 1948년도에 둔바둥이니까 얼추 지금부터 한 74년 됐어요. 74년 전에 둔바둥인데 결과는 선상선이기 때문에 덤은 없이 오청원이 백흑백 그렇게 두는 거예요. 삭가다 A요 판전영남 선생 처제에서 보게 되면 흑백흑. 그때는 아주 단위 제도가 엄격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좀 꿈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건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번 우리 추억의 기보지만 오청원 선생 바둑과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면이 좀 닮았고 인공지능이 베꼈고 또 어떤 점은 사람으로서 어떤 실수라고 할까 한계라고 할까 즐거운 면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한 집 차이니까 사실 어떤 걸 패착으로 딱 지목할 수가 없을 만큼 끝내기 중반 넘어서 끝내기 단계에서는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거두절미하고 오청원 선생과 삭가다가 지금 나이 차이가 6살입니까? 1914년생이 오청원이고 1920년생이 판전영남 선생이니까 이런 그 고전에 대해서 잘 음미하면은 아무리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설쳐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사람다워야지. 그거 기계식으로 한 거기에 사람들이 목매가지고 그러니까 프로 세계에서도 지금 사람 냄새가 잘 나지 않잖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자, 바둑 둘 때 이렇게 항상 빈 귀가 네 군데예요. 그렇죠? 흑이 지금 아래쪽에 앉아 있고 백은 이 위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흑의 처지에서 상대방 왼쪽, 자기가 볼 땐 오른쪽 위에, 바둑판 오른쪽 위에다가 첫 수를 두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이제 흑 처지에 있었는데 마이너스 0.3집이 지금 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초록색은 누가 유불리냐 이렇게 해서 역시 흑의 처지에서 했는데 이쯤 됐을 때 200수 넘으면서 이제 삭가다가 이렇게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으로 보이죠. 그랬을 때 정수가 어디냐 했을 때 여기 화점을 두라는 거죠. 여기 파란 빛깔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곳이에요. 뭐 절대는 아니죠. 근데 방향은 맞았는데 소목을 뒀어요. 덤이 없기 때문에 백이 뭐라고 할까요? 선착한 흑이 퍽 유리합니다. 봐요. 벌써 딱 두 번째 술 뒀더니 흑이 6.21리드예요. 현대바둑 같으면 이거 추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오청원 선생의 실력이란 가히 기성의 호칭을 받은 3대 기성이라고 일본 바둑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오청원 선생의 그 품격을 실력을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과소평가 콧방귀 낄 수가 없습니다. 저건 6.2집 리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첫 수를 봤을 때 어떻게 두냐. 여기 왼쪽 작은 바둑판을 보십시오. 위에 이렇게 왼쪽 위에 이렇게 1수를 두고 그럼 이쪽에 또 해서 소목 바둑이잖아요. 그 다음 이쪽 마주보는 소목. 그리고 이제 한쪽을 굳히니까 두 쪽 다 굳혀줄 수 없으니까 105번이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날일자를 맞는 건 이거 인공지능 수법이에요. 옛날에 이런 건 특수한 때 잘 안 쓰고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달리는 이쪽으로 그러면
심기를 거슬려 가지고 원래 이거 한때는 그 금기라고 했죠. 백이 상대방 흙에 오른쪽 아래에다 두는 건 레이에 어긋났다고 했어요. 그거 사실 기분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상대방 오른쪽 옛날에 지금이야 뭐 아무런 상관없죠. 옛날에 이렇게 두는 걸 구사한 사람들은 조금 성격이 조금 모진 것이 있죠. 이기려고. 바둑은 물론 이기려고 두는 건데 최선의 수를 두고 서로 수담이라고 해가지고 즐기는 것 아니겠냐고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서로 마주보는 소목을 향해서 소목해서 일본 말로 향소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역시 빈자리를 차지하고 한쪽을 굳히니까 굳힘을 방해하니까 이번엔 날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화점 유명한 그 슈샤쿠의 그 마늘모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견실하죠. 다음에 손 빼면 이쪽에 덮어 씌우는 수가 굉장히 맹렬한 수란 말이죠. 이런 포석이 있고 또 볼 때 이쪽 대각선으로 둔단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두면 이제 서로 집이 전투가 없는 그런 쪽에 이제 바둑을 하고 그냥 서로 지역을 이제 분정해서 갖자. 역시 향소목으로 딱 두니까 빈자리 차지하고 이번엔 이쪽 가니까 요쪽을 굳혔죠. 이쪽 굳힌다면 한 칸으로 굳히는 그 감각도 느껴지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또 역시 소목엔 날일자가 어제 나온 일이나 한결같이 이렇게 해서 방해하는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아주 고전 포석이죠.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이쪽으로 싹 비껴서 소목 차지할 때 이렇게 흙이 대각선으로 나가는 건 이건 서로 막 집들이 얽히고 설키는 싸움 바둑 포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소목, 하나는 화점에서 실리와 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역시 나도 화점에서 똑같이 소목, 화점, 팽팽한 그런 느낌인데 자, 먼저 이쪽 O 자리에 흙이 굳힐 수도 있는데 덤이 없으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사로 한 것은 좀 강한 맛이 있는 거예요. 강한 맛. 흙은 빨랑 결정지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빈기를 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막는 거. 소목에서 날일자를 했는데 백이 손뼉 이렇게 위에서 마늘모로 덮어서 압박하는 게 인공지능 포석 감각이에요. 저는 포석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포석을 보면서 이거는 5천 거도 많이 베꼈네. 일본 고전에 대한 것도 많이 베꼈네 하는 느낌이 팍 왔습니다. 포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 중에 포석을 잘 못 두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나오기 전엔 많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외워가지고 그냥 베껴서 하니까 굉장히 바둑이 단조로워지고 재미가 없어졌는데 그 포석 감각이 탁월한 건 타고난 기재가 바둑 두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 몫이에요. 포석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속기도 굉장히 잘 둬요. 우리 조은현 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특히 등택수행 후지자와 슈코라는 분 아주 속기 맹렬하게 잘 두는데 포석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했을 때 내가 포석에 대해서는 30수, 50수까지 내가 자신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예, 어쨌거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일단 간단히 이제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비껴가서 이렇게 차분히 오청원이가 뒀어요. 백이 한 집 이긴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쪽에 이렇게 뒀고 집 차이는 그대로 6.2집 선착을 한 흙이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덤 제도가 생겼을 때 이제 석집부터 해가지고 넉집 반 다섯 집 반 한동안 오래됐다가 6집 내지
6집 반이 된 건 그리 오래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첫 수를 딱 뒀을 때 6.2집이니까 흙이 유리한 걸로 여기 나오는데, 근데 지금도 바둑 두는 프로들은 6집 반이면 100을 잡겠다는 거예요. 승률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6집 반인데도. 근데 저 중국의 7집 반이면 아무래도 흙이 좀 딸리지요. 좀 무리라는 것이 현대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예, 빈귀를 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는 수법도 있어요. 이걸 두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6.2집에서 7.3집. 이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이끄는 건데, 빈귀가 크다는 겁니다. 좌우지간. 특수한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35 포석이라고 해가지고 소목. 굉장히 고전풍이에요. 뭐 이것도 오늘날 뭐 과히 나쁘지 않아요. 7.3집에서 7.2집밖에 안 되니까 뭐 계속 지금 선착이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높게 두 칸 높게 이렇게 걸치는 걸 택해서 아마 실리로 흙이 135 포석 나가니까 세력을 견제하면서 은근히 흙을 갖다가 심리로 압박하는 작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칸 위니까 금방 뭐 공격 당할 것도 아니고 상황 따라서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볼 때 이렇게 됐을 때 흙이 이렇게 놓는 거. 그다음 이렇게 눈목자로 대사정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이쪽으로 역시 날일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소목에서 상대방 이쪽 방면 걸쳤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견실하게, 아생년은 잘 텐데 거를 단단하게 해서 일단 근거를 잡아놓고 이 흙에 대한 나중 이제 그런 작전을 모색할 수 있는데, 역시 또 이렇게 날일자로 이런 구도 가운데 이쪽에 백이 있을 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이쪽 사선에서 굉장히 일리 있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귀에 소목소목해서 마늘모를 아주 견실하게 하는 거 있어요. 이쪽에 이제 빈귀로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다음 뭐 이거 저쪽에 상변에 이제 빈자리 백이 굳히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굳히는 정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역시 이렇게 견실, 일단 한쪽을 딱 해서 아까 이쪽으로 대사정석으로 덮어쓰는 게 좀 답답함을 느끼니까 이렇게 마늘모를 견실하게 하는, 이거 일단 눈으로 한번 보는 감각도 좋고 실전에 한번 반드시 써먹는 게 중요해요. 흉내가 중요해요. 바둑은. 조남철 선생이 바둑은 모양이 좋아야 된다. 바둑은 끊어지면 안 된다. 이어져야 된다. 싸우려면 끊어뜨리고 싸운다. 그런 아주 바둑 격언에 속한 바둑 선진들의 그 좋은 덕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정도로 보고, 삭가다는 이렇게 봤어요. 7.8집 리드. 빈자리. 이거 보니까 또 8.7집에 아까 처음에 6.2집 에서 지금 8.7집, 이게 굉장히 느슨한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은 지금 덤이 없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천천히 가면서 상대방의 실수, 그걸 심리전으로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다가가는 수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상수가 지닌 권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프리미엄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덤 제도가 없어도. 덤 제도가 있으면 이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한다 하는 것이 덤 제도가 되겠습니다. 덤 제도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 다 완전한 것은 없죠. 자, 8.7집 리드예요. 하니까 견실하게 받았어요. 아주 침착하게. 그러니까 일루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벌렸어요. 3선에서 4선 벌릴 때 옆으로 한 칸, 두 칸 주로, 또는 특수한 때 세 칸도 나가지만, 근데 3선에서 4선 이제 자기 도를 깔고 버릴 때 날일자, 눈목자, 비마,
이런 식으로 눈 하나, 둘, 세 칸. 요게 주로 이제 많은 거. 여기까지 나가는 건 주변의 배석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깬 게 오청원 포석, 신포석이고 목국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또 이런 감각을 또 뛰어넘은 게 인공지능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오청원의 그 다음, 오청원의 다음을 구가한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 원조는 오청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일본 고전 바둑에서 이제 현대 바둑으로 오면서 그걸 시도 안 한 사람은 없는데 성적이 시원찮아 가지고 묻힌 건데 오청원은 아주 포석이 뛰어나고 중반 전술이 현란하고 종반전도 아주 마무리가 잘 되는 정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대단한 실력자였던 거죠. 1914년에 나서 2014년 101살까지 살았던 분인데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바둑 역사상. 감히 거기에 누구 비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뭐 현대 바둑에 뭐 누가 세다 어쩌다 해도 그 인품이나 실력이나 바둑을 놓고 정말 바둑을 대하는 그 심정 정렬은 뭐 거의 종교 경지로서 그렇게 아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프로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그냥 성적이나 내려고 뭐 어떤 프로가 말했다나 꼬장을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니까 사람 심리에 그냥 욱하다 그냥 역전당한 경우. 옛날에 이창호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프로가 아니 안 되면 던져야 되잖아. 나이 어린애가 툭툭 두다 이창호가 역전패를 많이 당한 바람에 이제 점점 물러나게 됐는데 안타까운 거죠. 물론 뒤에 오는 세력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꼬장바둑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바둑이 좀 시원시원해야죠. 그러니까 유창혁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질지가 않아가지고 18급 바둑 나오고 그다음에 역전패도 많이 당하지만 깨끗한 바둑이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성적 잘 나오고 타이틀 많이 땄다고 해도 그 바둑두는 버릇이나 수법이 그거 지저분하면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리 승부 세계라고 해도 그런 건 우리 저 참고 삼아 두세요. 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기면 좋다면 뭐 할 말이 없죠. 저도 옛날에 이제 이런 그 입단 대회도 몇 번 이제 나갔었는데 아유 뭐 그렇게 된 경우 사람한테 욱하다 그냥 역전패 당한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거죠 뭐. 자, 또다시 견실. 야, 이건 봐요. 8.8집에서 이거 벌써 8.1집으로 줄었어요. 너무 지금 신중한 거예요. 바둑이 유리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 100 석점을 이제 멀리 보고 내 거를 힘을 비추게 두고 나중에 좀 몰아붙이자는 거 삭가다 면도날이에요. 삭가다 별명이 아주 정말 독창적인 사람이고 유명한 분이 많은데 오청원 다음으로 전 삭가다를 좋아해요. 멋진 분들 많은데 삭가다의 그 아주 그 공격, 아주 독특한 발상, 그 치열한 바둑, 정말 멋있어요. 판전영남 선생. 8.1집으로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느슨하다, 완착이다. 나쁜 수는 아니에요. 나쁜 수는 아닌데 조금 느슨하다. 이건 뭐 한 0.7칩이 포석 단계에서 그게 우리가 느낌이 잘 옵니까? 프로들이나 느끼는 감각일 테지. 인공지능이나 느끼는 감각일 테지. 자, 이쪽에 이제 양쪽 바라보는 걸 이렇게 했어요. 여기 우리 보통 여기 이렇게 굳히는 것만 있을 텐데 이렇게 벌렸어요. 근데 집 차이는 뭐 줄진 않았어요. 요런 감각. 소목이니까 굳혀야 되겠다는 것이 이렇게 딱 나가고 그럼 이쪽에 벌리는 수고 있고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벌려서 또는 이렇게 해서 협공할 수 있는 걸 미리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런 그 자유로운 그 포석 감각은 오청원 특유. 그 당신 인공지능을 능가할 만큼 선풍적이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쪽도 이제 똑같이 화점 이쪽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너만 그러냐? 동수상으로 받는
전법인데 집 차이가 8.2 이 집에서 7.5집을 이것도 역시 완착이라는 거예요. 손 따라 둔 격이에요. 딴 사람이 뒀을 때 그 관련된 걸 뒤따라 두는 걸 손 따라 둔다는데 손 따라 두면 지고 손 따라 두면 바둑 실력이 늘질 않아요. 물론 때로는 흉내 바둑도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 벌려놓은 곳이 있으니까 딱 예. 근데 이 수도 7.5집에서 7.5집이니까 썩 그렇게 좋은 수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딜 들어가겠지? 이쪽도 라는 거죠. 이쪽에 이미 있으니까 이쪽도 벌릴 겸 내가 기다리니까 이쪽이 좋았다는 거죠.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1립 3선에서 하나를 놓으면 옆으로 두 칸 버린다. 1립 2전. 여기 흙이 또 있으면 3전. 이렇게 저거 지금 협공이 아주 자기 것도 안정되고 요거를 공격하니까 요쪽도 보강이 되는 그런 수법된 거죠. 지금 7.8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잘 안 쓰는 전법이에요. 돌을 서로 붙이는 거를 금기시하잖아요. 붙이는 걸 금기시하는데 어떤 때 썩 좋은 경우가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몸이 부딪혀서 싸움을 하니까 진정한 실력 또는 힘 있는 사람이 압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초반이나 이런 때 아주 붙이는 깜짝 수들을 많이 둬요. 그건 프로들이 전혀 발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런 면에서 오청원 심포석을 했던 오청원이나 목곡실한테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그 감각이. 포석에서 그런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은 한국에서 좀 제가 볼 땐 조은현의 포석 감각이 가장 그동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속기에다가 아주 치열하고 성적도 많이 나왔고 이창호한테 잡히기 전에 정말 프로들이 조은현한테 거의 뭐 전성기엔 2점 놓고도 장담하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왜 밀리냐면 포석에서 못 따라가니까 나중에 이거 어떻게 엎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봉수 명인이 서봉수랑 조은현은 뭐 저보다 몇 살 많지 않아요. 제 또래인데 저는 바둑을 뒤늦게 독학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도 그 사람들처럼 정말 바둑 집안에 태어났거나 일찍이 꼬마 때 바둑 두는 환경이었으면 뭐 자칭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 못지않게 바둑이 너무나 심오하고 좋았던 것이 제 추억이에요. 사실이 그러했고. 그러니까 잘은 못 두지만 그냥 보고 감상 정도는 해요. 프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는 오청원 바둑으로 일본 고전 바둑으로 독학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때, 고1 때. 제가 어딘가 말했지만 완전 생 18급에서 6개월 만에 아마추어 1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6개월 만에 기원바둑으로. 자, 붙이면은 저철한데 요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만약에 일로 저측은 이제 한판 싸움이 나겠죠. 여기 참고들 한번 보면은 그냥 싸우지 말라 왜 적이 너무나 단단하니까 이렇게 어느 쪽으로 저치건 이쪽으로 저치면 우에 치고 우회로 흐기하면 되치는 이런 기회를 주니까 상대방에게 흐름을 타도록 기분 좋은 그 분위기를 주지 말라는 거죠. 요게 참 인공지능 수법이에요. 옛날에도 가끔 어쩌다 두는 경우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의 발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런 거. 붙이는 거예요. 응시타진하는 거. 이게 멀리 뭐 궁하면 손빼란 말도 있지만 이건 지금 손뺄 처지가 아니잖아요. 백이 딱 저치기만 해도 밑이 뚫리는데 이렇게 붙인 건 놀라운 착상이에요. 했을 때 백이 침착하게 귓불이 삼삼쪽으로 늘어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른쪽으로도 백이 여기에 두면 이거랑 중복이니까 좋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요 감각을 익혀보세요. 여기다 한쪽에만 부분에만 치우쳐가지고 부분에 뭐 잘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세력이 밀리고 바둑이 뒤떨어지는 경우들이 프로 바둑에서 왕왕 많이 발생해요. 바둑이 늘 때는 바둑판이 좁아 보이고 바둑이 막 침체에 빠지고 재미없을 땐 바둑이 너무나 넓고 어려워져요.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바둑판이 넓어 보이는지 좁아 보이는지 그런 느낌이 없으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바둑이에요. 아마추어든 프로든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일부러 사서 고생하려는 것도 아닌데 바둑이 그렇다니까요. 시간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조금씩 이거 봤다 멈췄다 또 나중에 그 시간과 수해서 이렇게 하세요. 너무나 이제 길어진다고 흉보지 마시고. 그다음 예, 젖히면 막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래 젖히면 위로 솟고 이 핵마법 돌이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핵마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수가 두, 세 효과 있는 수를 둘 때 그 싸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예. 요 정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 딴 쪽에 붙여서 간접적으로 받는 거, 아래 위로 젖히는 거. 삭가다는 견실하게 했어요. 집차이 계속 실점 9집. 같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또 8.4집으로 늘어났네. 그 다음 또 뻗었어요. 8.1집. 그 다음 이렇게 블루 스팟보다는 한 주를 더 나갔어요. 그렇죠? 여기 두면 좋텐데 한 주 더 나가가지고 8.7집. 얘에 대한 공격이 느슨하고 흙은 딱 갖춰졌는데 백은 아직 이게 근거가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흙이 둘 수 있는 수법 저렇게 귀를 보강하면 하나 미는 수 마늘모로 귀를 굳힐 때 호구되는 거 급수하면 이렇게 3선에서 2선 갈 때 이렇게 날일자로 비껴가는 요 행마법 또는 여기 손 빼버리고 아까처럼 이게 그러니까 요런 꼴에 저기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급소 응스타진수가 된다는 것을 요런 수법 배우면 똑같이 우리 아마추어 하수들끼리 막 휘청거리는 거. 야 이게 뭐야 이거 헛수야 지금 이거 뭐 잠꼬대 같은 그런 순회 등등 여러 소리를 하겠죠. 아니면 요쪽으로 하나 밀어놓고 뭐 손 빼든 여기 막든 이제 어떤 그런 수법들 아예 이렇게 동수상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선에 맞서서 사선에 있을 때 이 선으로 이렇게 눈목자로 달린다 그러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것도 이렇게 연결시키는 수법 또는 역시 이 화점에서 이런 마늘모가 굉장히 견실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붙이는 거. 붙이면 상대방도 요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에 따라서 나도 수습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같이 붙여가지고 동상 가운데 움직인다는 거죠. 아예 이쪽을 빼버리고 이쪽으로 딱 들어가서 전쟁을 두 군데서 벌이면 취사 선택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막 성동격서라고 할까 혼란 전술도 있고 아예 이쪽을 간접으로 하는 이런 수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막 누면 이쪽 저쪽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간접으로 딱 뜨면 여기 일로 넘어가는 수가 있고 또 이쪽이 아직 연결할 수 있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강요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니면 이렇게 견실하게 딱 이런 감각도 하수는 좀 힘들죠. 그렇죠? 당장 여기 죽을 것 같으니까 요거 자체를 놓으려고 하지. 예. 붙였습니다. 이건 수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 쌍립되는 곳이 백이놈이 이렇게 둘둘 되는 거로 연결되는 걸 쌍립이라고 그래요. 예, 쌍으로 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쌍립되는 곳이 급소다 하는 건데 이거를 놓는 순간 0.0집이라고 해가지고 답이 없어요. 인공지능한테 없는 수예요. 인공지능도 이거 지금 카타고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1로 이제 늘고 8.3집 여기 어떻게 둘에는
표시를 못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뻗어야 되는지 덮어야 되는지. 근데 그냥 나갔어요. 8.3집.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급소죠. 근데 이게 대악수예요. 지금까지 쭉 8집 언저리였는데 이게 딱 되니까 5.4집 무려 석집 밀린 대악수예요. 아주 가장 큰 완착이었어요. 23수. 사실 그래서 요 언저리가 중반까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포인트였는데 서로 수를 못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요 흑말에 대한 피차 그 느낌이 요게 아주 미묘한 게 있었고 나중 요쪽 처리가 또 굉장히 미묘했고 그다음 나중 이쪽 판에서 또 이게 막바지로 굉장히 중요한 크게 세 덩어리 문제 물론 이쪽에도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렇게 승부의 포인트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주 나쁜 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수 하니까 이쪽하고 막으니까 이거 일단 손을 빼고 여길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5.20까지 들어가니까 100이 여기만 두면은 좋은 건데 거기란 두고 이걸 둔 거예요.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 그럼 뭐 이쪽이든 이쪽 이제 양쪽을 보고 작전 세운다고 했는데 집수가 한 집이 더 늘어서 5집이 6집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뒀는데 이거 방향차고죠. 그렇죠? 28 맞고 29 30 31 5집 근데 이게 거의 한 집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 제끼라는 거지. 제끼고 막으면 아다리스인데 여기를 제끼라는 게 이게 이제 포석 끝나서 중반에 들어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2단 젖히는 게. 요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오청원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접으로 내렸고 이쪽으로 젖혀가지고 계속 5집 리드 중에 5.1집. 이게 굉장히 약수예요. 2집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물론 상수니까 이것의 약점을 추구하면서 요 100이라든가 요 100을 안정을 취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악수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흑이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아주 곤란할 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준 바람에 저게 악수가 안 됐고 또 이렇게 뻗는 건 또 보세요. 이것 또한 2집 반 상대방한테 허용한 건데 이걸 또 잘 봤어야 되는데 그냥 손 따라 두니까 별로 없는 게 지금 계속 손 따라 두고 있잖아요. 손 따라 두면 지는데 말입니다. 이게 넘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한 집 이상 손해예요. 연결시킨 게. 연결시키지 말고 이쪽으로 2단 제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승부 포인트에서 사람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시간 58분, 9시간 59분 이틀거리 바둑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 둔 건데도 그 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 한계죠. 오청원 판전영나이 말입니다. 연결하니까 이건 또 뭐 호구 쳐서 이 약점을 보강한 게 어떻게 됐죠? 7.4집 이겼었는데 6.1집. 그 다음 이걸 또 들여다 보니까 6.1집에서 8.9집 거의 석집 거의 패착이나 마찬가지 될 뻔한 게 이 40번째 수예요. 그랬을 때 이걸 그냥 이어버리니까 8.9집에서 5.1집이니까 거의 넉집선에 뭐 패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오청원에 대한 소문, 오청원의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삭가다도 나이 차이가 6살밖에 안 되는데 그냥 저렇게 꾹꾹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오청원 34살,
삭가다 28살이에요. 지금 같으면 완전히 뭐 이제 나이들이 많이 먹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초롱초롱한 나이로 일컬어지는 때예요. 28살짜리가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는 거예요. 달래 손 따라 돕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쪽 부천도 이것도 역시 방향착오로 석집 이상 손해예요. 여기를 막았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안정 취하면은 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주 전체적인 이쪽을 붙인 거예요. 5.9집. 그 다음 요렇게 두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마늘모를. 근데 그냥 통상 이렇게 두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4.4집대로 귀 막고 그 다음 이걸 뻗쳐 올려야 되는데 역시 이렇게 3.4집 요절충에서 무려 한 넉집, 그렇죠? 넉집 안팎이 추격당한 거예요. 이건 일단 살아야 되는 거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는데 젖을 가지고 이렇게 걷어 올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 한번 제끼고 이렇게 해서 다 연결되잖아요, 팩이. 이런 수법. 이렇게 하니까 3.4집으로 추격했는데 이게 또 방향차고 여기를 다시 2단 제끼라는 거예요. 이거 봐, 이쪽에 백진영이고 이거 제끼면 이거 위협하고 전국에 주도권을 잡는 건데 이거 한 점이 이제 외롭다고 이거 한 점이 강화되면 이거를 추격해서 자연히 이쪽에 공중에 중원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죠? 결국은 이게 지금 48수인데 단수 치고 연결되고 꽉 이었어요. 연결된 것까진 좋은데 이걸 꽉 있는 자체가 드디어 2.7집대로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중반 전투에 이제 들어서기 전 포석 단계 현재까지 아직 뭐 포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막바지인데 2.7집으로 줄었어요. 6.2집에서 거의 한 석집 반. 굉장한 추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딱 맞으니까 이쪽 맞고 끊어서 잡고 완생. 그래서 서로 각자 완생 2.6집.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몇 수 놔보면서 총보로 제가 하지요. 놔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음미하시면은. 요 방면에 행마가 100이 꼬여가지고 다시 집 차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2.7제. 예. 이술둔 바람에 6집. 전 이거 이렇게 X로 표시했어요. 나쁜 수 몇 가지들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놓아 보시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예. 이술이니까 또 흑이파, 8집 리드예요, 이렇게. 근데 전체를 노리는 수죠. 아무튼 백의 모양, 흑의 모양 이렇게 이걸 잘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초반 포석 방면에 주력해서 한 집 차이 결론 난 바둑인데 초반이 어땠나 하는 걸 주력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제 수순까지 이건 이제 기회 있는 분들 번호 따라서 놔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